그럼 사제동의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 성과 공유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있는 권유진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때요? 크리스마스죠? 그쵸? 저도 크리스마스 시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장님 넥타이 초록색. 맞아. 어떻게 아시고 초록색으로? 저는 요 갈색이라서 나무입니다. 나무. 억지로 끼워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좋아해서 사심을 담아서 오늘 컨셉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센터 대표 미녀이신 김성아 센터장님 모시고 환영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미녀라는 소리에 조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장의 김성화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우리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제동행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에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는데 참여하신 교수님과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과 공유회 보러 오신 교수님들 너무 환영하고, 특히나 열일마다 하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바쁘신데 CTL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암묵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총장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까 싶은데 늘 참석해 주신 총장님 감사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네, 사제동행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는 아마 학생들은 교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하시면서 서로에게 서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그리고 또 성숙하시고 또 새로운 또 다음번을 위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과 발표회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이제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잠시 격려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팀장님, 김은영 팀장님 늘 네, 작은 돈으로 이렇게 살림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 늘 있잖아 1시간 하자 이러는데 1시간 반씩 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권유진 교수님 네, 학생들과 또 특히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프로그램 하는데 굉장히 또 젊은 감성으로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기 김지현 선생님 네, 아주 묵묵하게 암묵적으로 정말 아주 잘 센스 있게 잘 도와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권민지 선생님 또 네. 제일 힘든 것은 학생들, 저는 몰랐습니다. 그죠? 저도 이게 학생들하고의 소통이 참 힘든데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새로 오셨죠? 정혜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잘 적응하라고 더 큰 박수로. 네, 지금 오늘 또 권유진 교수님께서 성탄 축하처럼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를 또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녀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성과 공유에는 또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활동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우리 프로그램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잠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사제동행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라는 이름인데요. 일명 Better Together입니다. Better 같이, 어떻게? Together, Better 더 낫게, Together 어떻게? 같이, 가치의 가치 아시죠? 라임. 네, 가치의 가치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에 운영 중인 교과목 수강생들과 같이 수업 운영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공유하냐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지겹도록 공유합니다. 그런 교수님께서 의견을 들으시고 수업 개선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운영 기간이 이렇습니다.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달간 진행을 했는데요. 중간고사 시즌 좀 빼고 하면은 한 달 반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다른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달라요. 모임 유형이 좀 달라요. 그쵸? 참여팀들 공감하시나요? 네,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학생 모임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
교수님을 끼워줍니다. 교수님과 학생이 같이 있는 모임, 이렇게 두 가지 모임이 있는데 학생 모임에서는 4번 정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는 공부하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팀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교수님을 끼우고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2회 이상 만나서 교수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교수님의 입장도 들어보고 학생들의 입장도 들어보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만남마다는 우리 구글 문서로, 그냥 한글 파일 아닙니다. 구글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이 보고서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별도의 저장 활동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어떤 팀들이 참여했을까요? 총 5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5분의 교수님과 17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강영대 교수님 팀, 김영동 교수님 팀, 장상윤 교수님 팀, 정상원 교수님 팀, 홍희수 교수님 팀.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5팀이 아쉽게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 참여해주지는 못했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김영동 교수님 팀, 장상준 교수님 팀, 정상원 교수님 팀, 홍희수 교수님 팀 4팀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들 어떻게 활동했는지 궁금하시죠? 각 팀들도 다른 팀이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가나다 순으로 가는 게 제일 공평하려나요? 네, 그럼 김영동 교수님 팀의 발표 학생 김현민 학생 나와 성과 공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제동행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에 가나학과로서 참여하게 된 위아널스 팀입니다. 저희 위아널스 팀은 김영동 교수님과 학생 대표들로 4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기본간호학에 대해서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이 기본간호학은 간호학의 배경이 되는 기초 지식을 다루는 과목으로 이론 수업을 배경으로 교내 실습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플립드 러닝 3회와 룸 오브 에러 1회로 총 1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간단하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한 걸로 활동을 보면, 사제동행 프로그램 실시 전에 기본간호학 강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기본간호학 강의와 플립드 러닝, 룸 오브 에러의 활동에서 좋은 점과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문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과 조사한 내용과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공유를 하였고, 이 피드백 내용을 기본간호학 수업에서 적용하였고, 마무리로 활동 후에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차별로 저희가 활동한 내용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교원과 학생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활동 방향에 대해 계획을 하였고,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조금씩 모으는 단계였습니다. 또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2회차와 3회차에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해보고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설문지를 1차적으로 배포하여서 얻은 결과로 우선 기본간호학원의 강의 2의 강의의 좋은 점과 개선점, 그리고 제일 먼저 활동을 실시하는 플립드 러닝의 활동에서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학생과 교수님의 모임에서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날 시점이어서 한번 어땠는지 느낌에 대해 공유해 보았고, 기본간호학 2의 강의에서 여기서 나왔던 개선점과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변화가 어땠는지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진행했던 마지막 활동인 룸 오브 에러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끼리 모인 모임에서는 룸 오브 에러에서 활동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받았고, 이 내용을 추려서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총 실시하였을 때 개선점과 이 활동으로 어땠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느낀 점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 이 피드백으로 3가지의 큰 바뀐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점과 좋았던 점을 총 얻었는데, 개선점에서 정리해보면은 강의안에 빈칸 채우기와 국가고시 문제 예시가 있었습니다. 강의안의 빈칸 채우기는 교수님들은 저희에게 강의안을 미리 제공해 주시는데, 그 강의안에서 빈칸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그 빈칸을 저희가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빈칸도 작성을 하고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이 되어 가는데, 빈칸을 쓰면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빈칸을 놓치거나 교수님의 수업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빈칸 작성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빈칸을 쓸 시간을 주고 수업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집중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고시 문제는 저희가 이 과목은 나중에 4학년 졸업할 때쯤에 국가고시를 치게 되는 과목 중 하나인데, 이론 수업을 하면서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수업을 끝날 때쯤에 이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저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강의 속도도 적절하고 매년 국가고시 출제 경향에 맞게 강의량을 항상 수정해서 올려주시는 점은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립드 러닝 활동인데, 이 활동법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플립 러닝은 수업 시간 전에 교수자가 제공한 영상 등을 저희가 시청을 하고 미리 학습을 해옴으로써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이나 활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을 진행해가는 역순행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은 총 3회 활동을 하였는데, 간단한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전 영상을 먼저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청을 한 후에 이 영상에 관한 문제를 풀게 돼요. 풀게 된 후에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남은 시간에 이 영상과 수업 관련된 활동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직접 교육을 저희는 알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학습을 하고 이렇게 그림도 직접 그려보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피드백으로는 부족한 활동 시간과 활동 후 피드백 시간이 나왔는데, 이게 2시간 안에 퀴즈에 대해서 사전 영상에 관련해서 퀴즈도 풀고 수업도 진행하고 이제 그림 그리는 활동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기존 30분 정도 진행됐던 플립 러닝이 그림 그리고 같이 학습하는 이 시간을 40분 정도로 늘려주심으로써 저희가 활동에 대해 집중도도 증가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시간에는 이렇게 빡빡한 수업 진행으로 인해서 끝에 이제 궁금한 점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종료 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수업으로 팀 활동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미리 예습을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었고, 기억이 좀 오래 남는다는 그런 좋은 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인 이 룸 오브 에러는 저도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활동 중 하나였는데, 이 룸 오브 에러 활동은 저희 올해 2학년에게 처음 실시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배운 안전 문제와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방을 구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안전 문제도 쓰고 개선 사항도 쓰면서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할 때 우선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OT도 해주셨고, 이후에 팀별로 오류방에 들어가서 오류를 찾는 활동을 10분 정도 진행을 한 후에 개선 사항을 밖에 나와서 쓴 후에 이제 모든 팀들이 다 끝났을 때 이 에러에 대한 정답을 공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류된 방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옆방으로 가서 이거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직접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룸 오브 에러 활동에서 일단 좋은 점,
친구들이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움직여서 활동을 했다 보니까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팀원들과 함께 협동하는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도 가능했고 실제 상황에서 탐구하는 능력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상 관련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느끼는 것도 많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게 올해 첫 활동이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이거에 대한 개선점도 많았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시간 부족으로 활동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 정도였는데 이게 10분으로 활동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팀씩 들어오면은 많아도 한 10팀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방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그 오류를 건드려 버리면 그게 오류인지 잘못된 것인지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이러한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계속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학과 사무실 CCTV도 계속 확인하면서 훼손을 엄청나게 방지하는 그런 것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러 수가 부족했던 의견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한 학기 수업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교수님들이 아는 것만 하면 저희가 못 찾으니까 아마 1학기 때는 에러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배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에러의 개수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작 전에 활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 진행으로 어떻게 활동이 진행되는지 추가 설명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시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러의 정답 영상을 직접 촬영하셔서 저희가 촬영해서 시청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저희 팀원들의 소감을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간호학 과목으로 교수님과 팀원들 간에 이 활동을 하면서 교수님의 생각과 저희 학생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팀원들은 설문지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조합을 하면서 교수님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즉각적인 피드백도 저희에게 잘 해주셨고 저희도 수업 시간에 바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다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룸오브에러 활동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뭔가 마치 방탈출 카페 같은 느낌? 방탈출 카페 운영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에러 다시 만드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네, 인상 깊게 지켜봤습니다. 자, 다음 발표자는 정상원 교수님 팀의 이가영 학생인데요. 경찰행정과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원과 아이들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행정과 이가영 학생입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계속 대회가 있었어서 1시간 만에 준비한 거라서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담당 교원 정상원 교수님, 그리고 저 이가영, 이주희 학생, 정예린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 과목 소개, 두 번째 팀 활동 내용, 세 번째 진행 성과 및 활동 소감 순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책은 저희 경찰행정과 헌법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현재 4년제 제가 이제 성신여대 법학과 쪽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헌법책과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2년제고 헌법수업이 지금 딱 한 번 2번 학기밖에 없습니다. 1학년 2학기밖에. 그래서 그렇지만 두껍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두께인 책이고 헌법 같은 과목은 총 전문과 130개의 조항 그리고 부칙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과목인데요. 1987년 9차 개헌 이후로는 아직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먼저 본 수업의 특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무원 시험은 물론 여러 직렬의 공무원 시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본 수업은 대면 수업 교과목으로 강의법, 문단법, 토론, 문제 중심 학습, 플립드 러닝 등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30%, 과제 10%, 출석 20%, 기타 10%입니다.
먼저 팀 활동 내용 1회차입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조금 가볍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본 수업의 수강에서 학생들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수업의 수업 방식을 파악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희 팀의 이주희 학생과 정예림 학생과 제가 셋이서 되게 수업을 평소에도 정말 즐겁게 듣고 있고 헌법 과목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헌법에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도 저희가 대화를 여러 번 해봤는데 먼저 진도가 학생들이 조금 빠르다고 느껴져서 강의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다. 두 번째로 PPT 위주의 수업으로 패드 및 노트북 미소지자가 수업이 조금 힘들다. 세 번째로 토론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수업 진도가 살짝 빠르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 네 번째, 해당 수업은 주 사용 교재의 목차 및 내용과 PPT 목차 및 내용이 살짝 달라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는 1회 때 의논한 헌법 수업의 문제점을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세밀한 분석과 토론을 하여 해결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4년제 대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헌법 교재와는 다르게 2년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헌법 교재는 4년제 헌법 교재보다 확연히 얇고 이 교재에 담겨있는 내용을 단 한 학기 만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여야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고민을 하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어떻게 PPT와 책을 함께 진행하면 좋을지 의논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진도의 속도를 늦추고 PPT와 자료 교재의 연결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질문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로 국민들을 나중에 지키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고 그만큼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1, 2차 활동 이후 강의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학생들의 참여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1, 2차 활동 이후 실제로 학생들의 공부 의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폰을 하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봤을 때 그 폰을 하던 학생들도 수업의 재미를 느껴서 집에 가서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 다른 A반 친구가 저에게 와서 진짜 오늘 토론이 너무 재밌었다. 실제 사례와 공부하는 과목의 연결성이 되니까 정말 이 헌법이란 과목을 너무 공부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 사례로 공부를 더욱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팀 활동 내용 4차입니다. 헌법의 기본권과 성충 경합 파트로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권과 상충입니다. 상충이란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교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흡연권과 혐연권이 있습니다. 갑은 20층에 사는 사람이고 을은 19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을은 갑이 담배를 피워서 화장실로 을의 혐연권이 죄송합니다. 그럼 A라고 칭할게요. 갑을보다는 20층에 사는 A가 19층에 사는 B가 담배를 펴서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담배를 핀 사람은 흡연권을 가지고 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혐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기본권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띠고 있는데요. 이때 혐연권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헌법 같은 경우는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은 즉슨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헌법의 유래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독일의 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독일의 법에서도 기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저희 한국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헌법이란 제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형법, 민법, 상법, 특별법, 경찰 행정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형법과 민법, 상법, 특별법, 경찰 행정법도 헌법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으며 이제 형법과 민법의 진통설, 분만계시설, 전부 노출설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형법과 민법이 차이가 나냐면
형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어서 벌을 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경한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진통설, 하지만 생명은 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기가 진통을 시작했을 시 인간으로 봐줍니다. 하지만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돈에 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법의 기초는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이자 역사와 이념성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준 헌법입니다. 헌법은 불문법이라고 이제 실제로 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이 있는데요. 이창사 헌마 554에 따르면 불문법 같은 경우도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교수님께서 레포트 과제로 내주신 대리모 과제입니다. 저희가 헌법이 최상위법이라고는 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서 대리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페리스 힐튼이라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실제로 대리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런데도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반대하고는 있지만 헌법과 여러 법들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팀 활동 내용 5회차입니다. 5회차가 되면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사제동의 활동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헌법 파트를 실제로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법, 토론을 하며 법에 대해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알아가는 방법 등 현재 사용해본 방법 등 중 학우들의 집중도가 높아졌던 방법 3가지를 골랐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와 뉴스 또는 우리의 주변, 혐오권, 흡연권, 충돌과 같은 와닿는 사례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 두 번째, 학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PPT 사용. 세 번째, 수업에 학우들이 재미있어 했던 토론을 넣기. 이 방법들을 사용했을 시 학우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팀 활동 내용 6회차입니다. 교수 학습법의 마지막 날인 만큼 본 수업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을지 논의하였습니다. 지금의 토론보다 간단하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더 간단한 토론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참여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구체적인 사례로 수업을 진행했을지 학우들의 수업 참여도가 반응이 좋았다. PPT의 헌법에 관한 작은 이론들을 이제 가볍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수업이 이번 학기만 진행하기도 하고 두꺼운 헌법의 양을 한 학기 내에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공부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진행 성과 및 활동 소감인데 저 두 친구들과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으로 이렇게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 교수법 활동 외에도 계속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뒤에서 하시는 노력들을 보고 저희 3명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헌법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헌법 수업에 관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저한테 질문한 학생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교수 학습법의 전제를 모르는 친구들이 팀원들에게 와서 헌법이 재밌고 강의를 또 듣고 싶다면 얘기하는 친구들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헌법 수업에 정말 토론이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PPT와 실제 사례, 토론 등을 하여 헌법 수업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수업의 이해도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팀원들과 주변 친구들과 헌법을 배울수록 다른 법을 배우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함께해준 고마운 팀원들입니다. 초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전라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정상훈 교수님, 춤을 추는 정예림, 그리고 올림픽에 나갈 것 같은 이주희 학생, 그리고 저는 축구하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훈 교수님 혹시 아바타를 보내셨나요? 이쪽으로? 미니 강의까지 곁들여서 이 헌법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교과목을 교수님께서도 사실 초반에 고민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OT 때 오셔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수 준차를 극복하고 어려운 교과목을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저한테까지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굉장히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유아교육과 홍희주 교수님 팀의 정성주 학생과 정효진 학생 두 명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역할극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2명이서 발표한다길래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 교수님을 아세요? 팀 발표자 유아교육과 1학년 정송주 정여진입니다. 저희는 유아수학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홍희주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아수학교육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전공 필수 과목인 죄송합니다. 유아수학교육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전공 과목이며 수강 인원은 45명이 듣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은 유아를 대상으로 수학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통하여 수학 능력을 함량시키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제동행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 6회차 중 1회차는 9월 25일 화요일 희정관에서 학생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내용은 팀장이 팀원들에게 프로그램 소개 및 OT를 진행한 후 네이버 폼을 이용해 일주일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문항으로는 첫째, 본 수업의 수강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둘째, 본 수업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셋째, 본 수업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넷째, 본 수업의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가 있습니다. 1회차를 진행하면서 같이 수강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흔치 않으니 신중하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회차는 10월 4일 수요일 희정관에서 학생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12명의 수강생들이 답변해 주었고 수강 목적에 대해서는 전공지식 쌓기가 가장 많았으며 본 수업의 만족도는 매우 좋음과 좋음만이 있었습니다. 본 수업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주관식으로 받았는데요. 좋은 점은 대부분 어려운 내용임에도 이해하기 쉬우며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 주신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거의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지만 수학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더 하고 싶다는 의견과 그 활동들을 수업 중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통계를 내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지만 강의 시 수업에 지루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토의를 진행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과 더 나은 의사소통 교수법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었습니다. 3회차는 10월 12일 목요일 사회과학관에서 교수님과 함께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교수님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교수님께서 선호하시는 교수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유아수학교육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업 중간에 관련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고 수업 진도를 조절해 나가면서 수업 중간에 관련된 활동을 하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교수 지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것이 적합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활동을 통해 교수님께서 수업에 변화를 주었을 때 나타날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4회차) 발표 정여진입니다. 4회차는 학생 모임으로 11월 1일 희정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3회차에서 교수님께 피드백 드린 교수법이 진행되었는지 사제동행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다른 학생들도 이를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받아들여 주시고 유아 수학 교육 강의가 있었던 10월 31일 수업에 유아들이라면 블로그를 어떻게 써할까에 대한 활동지를 수업 중간에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이 된 교수법을 알게 되어 저희 사제동행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궁금해져서 두 번째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개선된 본 수업의 만족도, 두 번째는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는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지의 문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간 학생들끼리 모이고 교수님께서도 피드백을 드리면서 변화된 교수법을 다른 학생들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5회차는 마지막 학생 모임으로 11월 8일 수요일에 희정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지난 4회차에서 작성한 다른 수강생들 또한 교수님의 피드백이 된 교수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지의 결과를 토의하였습니다. 2023년 2학기와 수학교육을 듣는 총 17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결과로는 첫 번째 질문인 본 수업의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매우 만족과 만족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수업 개선된 것을 느꼈냐 질문에서는 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어떤 부분에 개선되었는가에선 주관식으로 받았는데 그 최종 답변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이해가 잘 되고 교수님과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수업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교수님께 피드백을 제대로 잘 전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수강생들 또한 그 점을 느끼고 있었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교수님께서도 정리된 설문조사를 알려드리고 학생들끼리 어떤 점이 변화되는 것인지 논의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6회차는 교환과 학생 모임으로 11월 22일 수요일에 사회과학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사제동행 교수법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4회차, 5회차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수님께 알려드리고 교수님은 교수법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께 피드백된 교수법을 다른 수강생들도 높은 만족도로 체감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설문조사 결과만을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 의견을 듣고 해주신 피드백으로는 수업을 분할하셔서 이론 수업을 진행한 후 조금의 모의 수업 준비할 시간 또 따로 주셔서 학생들이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도 피드백된 교수법을 사용한 후에 학생들이 더 집중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과 받아들여주신 교수님의 변화된 교수법을 사제동행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들도 느끼고 있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총 6회차로 만남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사제동행 교수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잘 준비하신 교수법을 저희가 첨언하는 것이 맞을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제동행을 진행하면서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 변화된 교수법을 보니 저희도 모두 뿌듯함을 느끼는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첫 학교 프로그램을 교수님과 함께하는 거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시간을 내주시고 내주신 유아교육과 홍유주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며 이상 저희 홍 교수님을 아세요?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홍 교수님을 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팀 포인트는 팀명이거든요. 그렇죠? 홍 교수님을 아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약간 긴장해서 못 살렸던 것 같습니다. 이 팀은 아무래도 홍유주 교수님께서 피드백이 거의 좋다. 약간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좋았던 수업을
더 완벽하게 만들었던 수업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1학년이고 첫 학기 들어왔는데 바로 교수님과 같이 수업의 개선에 좀 참여했던, 많은 성장을 했던 그런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식품영양조리학부의 발표인데요. 김보연 학생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둘이서 같이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조리학부에서 장상준 교수님과 저희 팀 한 3명이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한 요리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요리 대회가 있었어가지고 서양조리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 중에 서양조리 시간 때 저희는 대회 메뉴를 만드는데 조금 그 노력을 했어가지고 대회 메뉴와 관련된 그 수업의 그 PPT들 좀 많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자면 첫 번째로는 교수님과의 활동이고, 두 번째로는 팀원들과 했던 활동들이고, 세 번째 때는 저희가 교수님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구상한 메뉴들을 만들었을 때 대회 메뉴를 피드백했던 것들이고, 마지막으로는 피드백 결과로 인한 새롭게 만들어낸 요리들입니다. 첫 번째로 교수님과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먼저 좀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가 하면서 교수님에게 들었었고, 교수님에게 교수님 수업이 어떻냐나 대회에 어떤 메뉴를 들고 나갈 것인지 좀 간단하게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과 만났을 때에는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인 조리 영어와 사용조리 시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업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 중에 조리 영어에서는 교수님의 말씀이 좀 빠르신 편이어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잘 이해하기가 힘든 편이었어가지고 교수님에게 그거를 말씀드려보니 교수님이 그거를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수업을 진행하실 때 살짝 말씀하시는 속도를 늦추고 진도를 나가는 양을 좀 많이 줄이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편해졌었습니다. 사양조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저희에게 요리를 먼저 보여주시고 저희가 그거를 따라 만드는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요리를 처음 만드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교수님이 보여주셔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못 만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살짝 좀 저희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좀 편하게 요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에는 이때 저희가 또 교수님 수업에서 또 장점이나 단점이 또 뭐 있을까 생각하고, 또 대회에서 저희가 만들 에피맨 디저트 같은 메뉴로 어떤 것을 만들까 저희들끼리 서로 생각하고 했었었고, 전대회에 있었던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저희가 어떤 것을 만들지 찾아봤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저희가 대회를 만들기 전에 찾아봤던 사진들이나 전대회에서 사용했던 사진들, 그리고 저희 선배나 다른 팀들에서 만들었던 요리 사진들인데요. 처음부터 에피메인 디저트인데 에피타이저에 어떤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지나 메인 디저트 등 뭐 어떤 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찾아보고 공부했었습니다. 이 메뉴 3개가 저희가 처음 이제 저희들끼리 메뉴를 구상하고 만든 메뉴들인데요.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인데, 에피타이저부터 보시면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생선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저희가 만들었을 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먹기도 좀 불편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닭가슴살을 이용한 요리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퍽퍽해지는 것 때문에 바꾸시는 게 어떠냐 했고, 디저트는 처음부터 굉장히 잘 만든 편이어가지고 디저트는 이렇게 그대로 유지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은 교수님과의 만난 피드백을 받고 그 결과를 나열한 사진인데, 에피타이저는 재료를 생선에서 해산물로 바꿨고, 그래서 상큼한 소스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맛을 좋게 만들었고, 메인의 경우에는
닭고기에서 돼지로 재료를 바꾸면서 퍽퍽하지도 않고 육즙도 있고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저렇게 변했고요. 디저트는 플레이팅을 보셨지만 조금 더 개선할 게 있다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저렇게 플레이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제동의 소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에 나가서도 피드백을 해준 내용을 토대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거나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대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사제 동행을 하면서 교수님과 팀원들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게 됐고 사제 동행을 통해서 교수님께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떻게 만들어 할지 그리고 어떤 구도로 놓아야 플레이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보기 좋은지 등을 알 수 있어가지고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뭔가 레스토랑에 갔다 온 느낌인데 셰프님이 메뉴는 소개해 주시는데 내 앞에는 음식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식품영양조리학부의 사례였고요. 여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교수님 수업도 개선됐지만 학생들도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서 교수와 학생 모두가 성장했던 그런 되게 좋은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커스텀하셔가지고 잘 활동했던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네 팀 모두 발표를 끝냈고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참여하신 활동팀뿐만 아니라 활동 중이지 않으신 교수님들의 총평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다른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들 중에 대장이신 총장님께 총평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밀당 굉장했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박승호를 아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KMCU 대표 미남 박승호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들으면서 저도 메모를 좀 해봤는데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참 원래 처음 해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한술에 배부를 리는 없으니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자꾸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아마 교사센터에 숙제를 또 줄 것 같은데 총평으로 얘기하면 원래 그 타임즈인가요? 미국에서 최고 용어 하나를 정했어요. 원래 한 단어를 그 단어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그 authenticity라는 말이에요. 진정성. 그러니까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가 또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가 제가 그 기준이었어요. 총평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팀별로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없고 내가 4시에 더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고 앞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권유진 선생님도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라 안 했는데 했다. 아까 에라룸 오류방 첫 번째 팀 정말 재미있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아까 그런 얘기 언급했어요. 창의적이 된다. 비판적 사고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유네스코에서 현재 21세기 청년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의 기본 역량을 4C로 잡아요. 그 C 중에 하나가 critical thinking, 아까 나온 비판적 사고, creativity, 창의성, collaboration, 협동, 우리 이 활동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협동하는 것, 창의적인 것, 비판적 사고, communication, C, 의사소통. 오늘 우리 활동에 이 4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느껴지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역량이 4C 역량이 켜줍니다. 그리고 서로 교호적인 어떤 상호적인 그런 어떤 선한 영향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그래서 이 Better Together는 엄청 장명도 잘했고 앞으로 우리 학교 엄청 좋은 프로그램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학습센터에서
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 같이 힘을 모으시고 또 학생들도 내년에 하면 또 참여도 하고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 참 발전시킵시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거 색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생각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CT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일종 팀워크이잖아요.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이. 그래서 여러 그 아이디어를 많이 느꼈고요. 여러분 격려하고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내야 5분 만에 지금 사무실을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방에 요즘 자주 옵니다. 앞으로 이 방에 상주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상주할까?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 격려하고요. 내가 먼저 나가서 미안하고 서로 공유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총장님 총평 들었지만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교수님께 소감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저 간호학과 김양동입니다. 사제동행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사실 강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면은 이제 사제동행이라는 걸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길을 가는 것 또는 함께 연구하고 하는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에 느꼈는 것은 일단 나를 내려놓자,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 수용하자, 이런 마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품고 갔는데, 그게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authentic relationship, 제가 요새 추구하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 사실 처음에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 몰래 막 설문조사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하나, 이제. 물론 제가 평소에 비판적 사고 엄청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내심 걱정도 되고, 나들이 정말 안 좋은 거 적으면 어떡하지? 또는 내심 뭐라 할까? 이런 설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많이 이제 있어서, 또 공동의 목표가 교수법을 향상시키고 내 강의를 학생도 나도 즐겁게 하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고, 저도 즉시 우리 스탯으로 즉시 이제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더 이제 형식을 갖추게 되고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개선할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성장하고 좋았던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론 2반과 시습 2반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대표들과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이런 의견을 낼 때는 편안한 분위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들은 어쨌든 저랑 소통을 많이 하니까 솔직한 의견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대표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4명만. 그런데 우리는 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대표, 시습 대표와 남자 대표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남학생을 한 명 더 끼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사실 까였습니다. 한 명 더. 근데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다른 팀이 3명이더라고요. 맥시멈 4명이니까 한 명 더 추가, 어떻게 팀장님, 센터장님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의 교수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제 학생들도 의견을 줬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만족도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베터 투게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왜? 아까 했던 룸 오브 에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수업을 같이 하시는 강민아 교수님, 이정우 교수님 오늘 또 응원차 오셨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수님들도 협동하시면 더 좋은 수업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방탈출 카페 가보고 싶습니다. 비전공자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공지사항,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야겠죠. 4시 정각에 만족도 조사 링크가 문자 혹은 카톡으로 갑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홍보 하나만 할게요. 죄송해요. 저희 지금 러닝 서포터즈와 러닝하자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생들. 진짜요? 이야.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죠? 아바타이잖아요. 정상환 교수님 아바타. 진짜요?
네, 저희 러닝 서포터자 러닝하자는 그냥 스터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혼자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이 독서실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러닝 서포터즈랑 같이 러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 오늘 했습니다. 첫째 날이라서. 근데 조금 비었어요. 여러분. 자리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걸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끝낼 건데 제가 사제동행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 배럴 하면 투게더 하고 끝낼까요? 유치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사제동행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 배럴 투게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